안녕하세요. 황녀의 쌀아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오랜 시간 제사에 대해 불만이 없던 아내에게 어떠한 계기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데요. 속에 있던 화를 아주 조금 사라지게 하면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5살 많은 남편과 결혼해서 2딸 낳고 산 지 23년 된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사 모셔온 지도 23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맞벌이 하면서 살았으며 집은 그냥저냥 먹고 살만합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외골수에 답답하고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나마 성격 죽이고 살아서 산 거지 저런 사람과 살 여자가 몇이나 되려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아이들 보면서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았으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남편 말 잘 듣고 현모양처처럼 살았고 또 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기에 이리 살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뚜껑 열리게 된 사건이 일어난 계기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의 친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지금껏 제사를 같이 지내온 분은 남편의 새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장남과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 전 시아주버니가 돌아가셔서 저희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누이도 많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 미리 와서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일에만 와서 먹고 음식 싸가지고 가기만 했지 누구 하나도 도와준 적 단 한 번도 없으며 항상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만 제사상 준비하고 차리곤 했습니다. 이놈의 시누들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힘들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소리 없이 제사상을 차려왔습니다. 잘 버티고 살아왔지만 남들이 들으면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에서도 그런 소리 종종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버틴 이유는 아이들 보면서 살았고 그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으니 아마도 지금껏 산 거겠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껏 제사를 모셔오면서 저희 시어머니도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엔 일절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친엄마인 분의 제사까지 몇십 년을 지내오셨으니 그동안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내 선 안에서 최선은 다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모든 걸 다 동의했고요. 그렇게 이제 곧 제사이고 어머님이 없이 처음 지내는 제사이고 명절까지 3번이나 보름꼴로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 딸 생일도 깜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진짜 친어머니께서 살아 돌아오신 듯 혼자서 싱글벙글 제사 지낸다고 혼자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하자고는 하지만 말은 조금씩 하는데 솔직히 제사 음식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한다 쳐도 가짓수가 많으니 준비하는 시간이 어차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사 음식이 뭐가 힘드냐고 하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이 손은 많이 가는데 준비하는 건 없어 보이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렇게 힘든 게 제사상 차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만 해도 나물 3가지에 과일, 산적, 포, 생선, 홍어, 국, 밥, 3종류의 전 등등 20가지가 넘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제가 일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은 채 바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건 시어머니와 지난 23년간 했을 때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일이 조금 줄어들었지 지금은 전부 혼자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좀 쉬고 하라는 말은 안 하고 빨리 하고 쉬자고 합니다. 그럴 거면 옆에서 지시만 하지 말고 좀 같이 하던가 잔소리만 엄청 하면서 빨리 하고 쉬자는 말만 왜 하는지 참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더군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제사 모셔오니 잔소리가 몇 배는 더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맏며느리처럼 열심히 노력하며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버텨왔는데 저렇게 고마울 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행동하니 점점 묵혀왔던 서러움과 보상 심리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또 마트에서 평소에 장을 보면 물가가 올라서 애들 간식, 과일, 창거리 사면 4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항상 궁시렁거리죠. 하지만 이번에 10만 원 이상 넘게 장을 봤는데도 싱글벙글 신나하더라고요. 또 장 보는데 음식은 제가 만드는데 옆에서 나물 종류가 왜 3가지밖에 안 되냐며 한 가지는 더 해라. 전 종류도 3가지 하는데 이것만 하는 거 맞냐?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만들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만들자 저것도 놓자 등등 옆에서 자꾸 트집 잡고 비꼬고 정말 음식 만들면서 숨통을 쥐어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남편 말투가 원래 비꼬는 말투라 자꾸 고치라고 하는데도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치냐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냥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분명 제가 제사 모시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사 지낼 때가 되니 사사건건 옆에서 잔소리만 하고 정말 조금 도와주는 둥 마는 둥 했으면서 애들한테 너희 엄마 힘드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며 아이들만 시키고는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본인 친엄마 제사 맞잖아요. 그렇게 친엄마 제사 모시고 왔으면 본인도 거들던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나 저나 맞벌이인데 왜 이걸 다 제 몫으로 돌리고 본인은 얻어 먹기만 하고 지시하려고만 하는지 기분이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상 차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뭔가 가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튼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잘한다 고맙다 등 칭찬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 없으면서 전 타니까 빨리 뒤집어라. 불을 왜 이렇게 약하게 하냐. 더 익혀라. 이렇게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잔소리만 하니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자꾸 옛날 했던 방식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새벽 1시까지 제사상 차리라고 고집부리고 남편은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자기는 제사상 차리고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다가 본인 볼일 다 끝나면 애들한테 엄마 힘드니까 너희들이 치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쏙 들어가서 자면 그만 아닙니까? 역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말한 대로 새벽까지 제사상 그대로 두면 애들은 치우느라 더 늦게 자게 됩니다. 학교에도 가야 하는데 말이죠. 학교 거리가 좀 있어서 일찍 나가는데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느라 일주일이 피곤하다. 애들도 다 힘들다. 그냥 우리 하는 식으로 하자 말해봤지만 끝까지 옛날 방식만 고집하네요. 12시 넘어서까지 해야 드시고 가신다나 어쩐다나. 이전에 제가 제사 모시기로 할 때 분명 제 의견 존중해서 하겠다고 하더니 자꾸 제가 하자는 대로 말하면 혼자 삐져서 술만 마시고 주정을 피다 잠을 잡니다. 그러고 보니 이놈의 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겠네요. 정말 윗집 아랫집 할 거 없이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고래고래 새벽까지 욕하고 소리 지르고 동네방네 참피해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고선 옆집이나 윗집 시끄러우면 그걸로 그 집 사람들 흉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당신이 새벽에 술 먹고 주정하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라고 하면 그 말은 모른 척하고 남 씹기 바쁜 사람입니다. 남편도 술 안 먹으면 그냥저냥 잔소리하지만 고래고래 소리는 안 지릅니다. 그러나 술 한 잔 먹으면 끝도 없이 먹기도 하지만 주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목청은 왜 이리 좋은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후닥거리를 하십니다. 이번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틀에 하루꼴로 술을 먹고 주정을 피우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제사 모시고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슴속에 화가 치밀어 오른지라 남편의 주정을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술을 먹더니만 우리 엄마 제사 지내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서 인상을 쓰면서 하냐? 우리 엄마 우리 집 왔다가 며느리 인상 쓰는 거 보고 드시지도 못하고 가겠다. 다음부터는 그딴 식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처럼 나불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고생했던 아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주방에서 안주 만들며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대꾸도 안 하고 있던 저는 도저히 저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난 감정도 없고 말하면 시키면 무조건 다 하는 그런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또 뭐가 좋다고 두부김치 처먹고 싶대서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건지 여튼 주둥이를 계속 나불대길래 뜨거운 물에 데쳐서 건져놓은 통 두부를 들고 남편놈 주둥이에 쑤셔 넣어줬습니다. 뭐 주둥이에 쑤셔 넣기도 했지만 얼굴에 뭉개버린 셈이죠. 뭐 어차피 술도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 완전 기절 직전이었는데 캑캑대면서 뭐야 이러기만 하고 거실에 대자로 뻗어 그렇게 쳐 자빠져 자더라고요. 얼굴에는 두부 범벅을 하고 쳐 자는 꼴았으니 보니 몽둥이로 더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그나마 참고 이 새벽에 글을 쓰고 있네요. 내일은 토요일이니 집에서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남편 얼굴 쳐보기도 싫어지네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제사 문제로 제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질지 상상도 못했었네요. 그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해서 제가 버텼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놈이 지랄하거나 그러면 당신이 혼자 처먹는다고 통두부 가져다 먹다 그러고 자빠져 잤다라고 하게요. 어차피 술 처먹으면 기억도 못하니 잘 됐죠. 아주 쌤통입니다. 이제 술 처먹고 저렇게 주정 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고마우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 남편놈 정신 상태를 싹 다 고쳐주고 싶네요. 그리고 돌아오는 제사는 어찌되었던 제 마음대로 할 생각입니다. 만약 또 잔소리에 이것저것 강요하고 새벽까지 고집한다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네 혼자 쳐 차리라고 할 생각입니다. 다음 제사 이후 어떤 사건이 또 터지게 된다면 후기 사연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